그런데 계약금 계약 해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높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취소, 해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제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해보세요. 계약금 중도금을 이미 납부를 했는데 계약이 해제, 취소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선 해제, 취소, 해지 그 용어가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의 해제와 취소는 아예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고요. 해지는 그 해지하는 시점 이후부터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분양 계약에서 이를 없애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고자 할 때는 계약 해제 취소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가 된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라면요, 계약금 해제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단순 변심에 의하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행사에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해제 안 됩니다. 어차피 그 계약 우리는 해제 못 합니다. 계속 이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행사도 있어요. 그런데 계약금 계약 해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성해서 내용 증명으로 통보하시면 돼요. 통보하고 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계속 유지된 상태니까 이를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간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 전화를 하면 이 얘기를 하면서 계약 해제 안 됩니다 라고 말밖에 안 해요. 더 이상 뭐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도 않고요. 그냥 중도금 들어갔기 때문에 계약 해지 안 됩니다 라고 하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시행사에게 기책 사유가 있다면 계약 해제 취소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허위 광고, 과장 광고를 했다든지, 입주 기간을 맞추지 못했다든지, 준공을 맞추지 못했다든지, 분양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거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상대방, 시행사 기책 사유로 해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잘 구성해서 그 시행사에게 분양계약 해제 취소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약을 해제 취소하려면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반드시 도달이 돼야 됩니다. 나 혼자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못 들으면 계약 해제 취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기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 취소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적으시고요. 그것을 상대방이 도달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증거로 확보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발송을 했는데 도달되지 않았다. 뭐 폐문구제, 반송됐다. 그런데 나는 발송하지 않았냐.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다. 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효력이 없어요. 상대방이 반드시 받았다는 것에 대한 것도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문자, 카톡 이런 것보다는 내용 증명으로 보내서 상대방이 수신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확인이 되면 제일 좋겠죠.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약 해제 취소 통보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나는 더 이상 그 시점 이후부터 더 이상 잔금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법리적 주장이 가능한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통지도 하지 않았고 도달이 되지도 않았다. 그러면 계약은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상대방은 단순히 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만 생각하게 되고 제3자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약 해제 취소를 구하는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상대방이 받았다, 도달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내 법리상 나는 더 이상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고 도달이 됐어요. 그런 상태면 이제 소송 전 협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단계예요. 이렇게 계약 해제 취소 통보를 해야 소송 전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협의가 거의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중도금 납부됐고 그거 계속 이행하셔야 됩니다. 절대 해지 안 됩니다. 라는 말밖에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기책 사유로 내가 계약 해제 취소 통보를 했다면 그때는 내 주장에 의하면 법리상 나는 더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스탠스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법적 분쟁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시행사도 답답해집니다. 수분양자가 더 이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임차인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해당 호실이 공실이 되고 보류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수분양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나는 새로운 수분양자를 받을 수도 없는
그리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지급 보증이 보통 시공사가 되어 있는데 계속 중도금 대출 은행으로부터 시행사가 지급하라라고 하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압박과 답답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분양자와 시행사가 소송 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분양자도 답답할 수 있겠지만 시행사도 답답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 해제 취소 통보가 되지 않으면 수분양자만 답답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분양계약이 해제되느냐 취소되느냐는 결국 소송으로 들어가서 판결로 정해지는 것이에요. 판결로 정해지는 것인데 소송으로 가서 판결로 정해지기까지 시간과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둘 다 답답해진 상태에 있는 서로가 소송 전 협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소송 전에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전 상태에서는 내가 증거를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소송을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하거나 문서제출 명령을 하거나 만약에 유리한 증인이 있다면 증인신문을 하거나 이런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취할 수가 있는데 소송 전 협의 단계에서는 그게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송 중에 그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서 상대방 기책사유로 계약 해제 취소 통보를 구하는 증거를 충실하게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소송 중에 또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분양자도 그렇고 시행사도 그렇고 서로 답답하고 보류된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 소송 중에 협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받고 해제가 되거나 계약금의 일부만 받고 해제가 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 이자를 일부 부담하고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총 공급 대금을 조금 낮춰주면서 합의가 되거나 이렇게 소송 중에 협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단계별로 구성을 해서 들어간다면 분양계약을 해제, 취소하는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